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건설 신기술 사용권을 가진 업체가 창원 지역 학교의 옥상 방수공사 대부분을 수주하면서 감사원에 지적됐습니다. 도정 질문에선 교육청이 아니란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롤러로 방수제를 바르는 일반적인 방수 공법과 달리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방식. 빨리 마르고 표면 밀착도도 좋다는 이 공법은 김해 한 건설회사의 독점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입찰 과정에 공법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시 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옥상 방수 공사에서는 이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모두 일반 공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울산, 부산도 네. 그 과거에는 저희들처럼 그런 어떤 사례가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일반 공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이 똑같은 사건이 2008년도에 경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개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 창원 교육지원청이 입찰 조건에 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공개 입찰이지만 이 업체의 하도급으로 공사 대부분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4년여간 이 조건이 담긴 창원 지역 학교 옥상 방수공사 입찰만 20건, 이 회사는 13건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했습니다. 3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빼고는 다 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감사 기간 중에 당시 창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도급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몰랐을까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확인하지 못한 하도급 문제는 결국 올해 초 감사원의 단 8일간의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관내에서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공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 677호, 722호, 734호가 다 어디에 쓰는 공사인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한번 시공을 해본 업체가 잘 그게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좀 있는 몰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기회를 다양하게 어떤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는 보급되지도 않은 기술이지만 교육청은 입찰받은 업체에 오히려 하도급 승낙서를 발급했습니다. 협약서를 내야지 공사 착공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죠. 지원청에다가 안 그렇습니다. 준다. 그러면 그 업체에 협약을 하도록 강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죠. 이 업체 보고 하도급을 하게끔 승낙서를 발급해 줍니다. 당연히 신기술 좋은 기술은 당연히 도입을 하셔야죠. 다른 발주기관과 정보도 공유하셔서 이 제도적으로 이 신기술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 행정에 대한 지적, 현재 정확한 시공 등이 이루어졌는지 검찰은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진주에서 평소 폭력 성향을 보였던 50대 남성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아들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는데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양진우 기자입니다. 진주 상대동에 거주하는 A씨는 12일 밤 9시쯤 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형이 횡설수설 내뱉은 말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 급하게 차를 몰고 정촌면 어머니의 집으로 쫓아간 A씨는 그곳에서 형 김씨와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김씨는 당시 LP가스를 활용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씨는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김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기만 하면 어머니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김씨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까지 아들의 몸보신을 위해 백숙을 준비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디 보면 또 미친 개고 어디 보면 또 돈 들어고 뛰어매다 달라도 그런다 그대.
그래 한 6시나 7시 되니까 막 개가 짖고 막 난리가 나더라게. 그래도 안 내다봤다 게.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기간은 짧게 잡아도 10수년.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를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뿐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이 보면은 약간의 어떤 정상적인 그런 그건 아니지. 병원에 뭐 정신병원에 갔다 이러면 좀 있다 뭐 몇 개월 있으면 오고 그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김 씨의 어머니는 홀로 지내며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김 씨의 폭력으로부터 고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의 어머니를 격리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20년 동안 계속 상습적인 그런 폭행이라 그래갖고 뭐 돈이 필요한데 안 주면 어머니도 바로 무차별 약간 조현병이 있고 그 삼성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복지가 무슨 복지고 그런 사람들 분리해갖고 좀 해주는 게 복지지 막 그래 불만을.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존속살해 또는 존속살해치사 그리고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지역은 앞으로 30년 안에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군 최대 전통시장인 의령 전통시장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들도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젊은 사람은 구경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젊은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소비도 되고 할 건데 거의 모령에는 알다시피 초고령 사회 이게 그 초고령 그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난달 기준 의령군 인구는 26,839명, 1년 전에 비해 270여 명 줄었습니다. 의령군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인구 소멸 고위험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방 소멸을 경고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판정됩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2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의령군과 합천군, 남해군 등 5곳은 고위험 지역,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등 7곳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의료와 교육, 문화시설이 줄거나 사라지면 사실상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위기감이 커지자 경남도는 전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개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출산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 인구 늘리기에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시군하고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지역 특색에 맞게 이제 어떤 인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경남도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인구정책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경남형 인구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8년째 추진 중인 양산 특성화고 설립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정부 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워낙 기대가 컸던 터라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올해로 8년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스마트 콘텐츠과와 외식조리과 등 4가지 분야의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마이스터고입니다. 경남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정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산 특성화고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 고비를 맞자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예산의 문제로 이 모든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죠. 이건 이제 교육의 문제라든지 지역민들의 어떤 염원의 문제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고 학생들 교육 기회를 정말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만 최소 6개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설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양산특성화고 설립추진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월에 있을 교육부 단독 심사에 사활을 걸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단독으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자체 심사를 다시 하고 금년 내에 중투 대상에 대해서 이제 심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보고 이게 12월 중에 검사를 거치면 3월 안에 어떤 가시권에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매년 특성화고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만 300여 명. 지역 내 교육과 산업 인프라를 연결할 특성화고 설립이 절실한 만큼 지역민들은 교육부 단독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전남 신안의 하이도와 김해 봉하마을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역대 대통령을 배출해낸 지역인데 두 지자체가 신안 하이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고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 공직자들이 10월에 싸늘한 바닷바람을 뚫고 전남 신안군에 속한 섬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두 시군의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하이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안 하이도와 김해 봉하마을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고향. 전직 대통령의 어록이 담긴 조형물을 하이도에 설치하고 상생발전의 공동체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어르신 두 분의 고향 김해시와 신안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 섬 하이도로 힘찬 출발을 선언합니다. 선포식에 이어 도착한 곳은 김 전 대통령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생가. 이희요 여사와 나란히 생가를 지키고 있는 영정 앞에 분향한 뒤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추모식에 이어 인근 섬 도초로 이동해 덴마크형 섬마을 인생학교를 견학하는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앞서 목포 원도심과 신안 자은에선 주요 관광지와 명소를 둘러보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참 좋네요. 민관 그리고 차후에 어떤 경제적인 교류도 할 수 있다면 오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선포식을 계기로 봉하마을 주변 도로의 명칭을 천사대로로 바꾸겠다는 입장. 앞으로도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두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철학 이런 것을 우리가 후세에 널리 기리고 또 자자손손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안군과 김해시와 신안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또 현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두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영원함의 상징적인 교류 측면에서도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뜻깊은 인연을 맺게 된 김해시와 신안군. 이 두 기관의 교류가 영호남의 오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창원시가 개발 방향을 확정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산 해양신도시의 변신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마산 해양신도시를 세계적인 감성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의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축구장 90개 크기의 인공섬으로
지난해 도로를 제외한 기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3,4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충족하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전임 시장부터 3차례나 민간사업 개발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난개발 우려에 모두 퇴짜를 놓았습니다. 활용 방안 찾기에 고심하던 창원시는 마산해양 신도시를 스마트 감성도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부지 64만 제곱미터 중 43만 제곱미터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AI 도서관, 4차 산업 거점센터 등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나머지 20만 제곱미터 부지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회의장과 호텔, 아파트, 쇼핑몰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일부는 전시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용 호텔이라든지 일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 주거 용도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걸 조화롭게 자기들이 잘 짜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마산 원도심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개발은 최소한의 수익시설로 제한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202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대원초등학교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빈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들은 학생들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구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창원 대원동 구도심에 위치한 대원초등학교. 과거 전교생 1,000명을 넘겼지만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가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이 들면서 옛 마을 공동체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부족한 동네 쉼터의 갈증을 느낀 학교와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직접 나섰습니다.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배움터를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아파트 새로 생기면서 이제 구주택이 이제 없어지고 지금 개발하는 상태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놀이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 공간에서 뭐 학부모라든지 주민들 또 뭐 선생님들 어린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기분도 좋고 또 잘 될 것 같고. 전국 최초로 추진된 대원초 학교안 배움터 상상의 숲. 다음 달 초 문을 열면 생태와 문화교육, 공연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24시간 개방돼 주민 쉼터 공간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그동안에 많이 수렴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바람도 담고 또 공공건축가의 어떤 전문적인 손길도 함께 거쳐서 함께 지금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경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상상의 숲과 같은 학교안 생태 놀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공익재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은 이런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했고 그리고 학교는 공간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주민들과 잘 활용되는 것을 또 눈으로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공간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 상상의 숲 조성 사업.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9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